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교과서 내용을 챕터 9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장은요, 우리 생산 비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고 하면, 자, 생산 비용도 우리가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니라고 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윤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윤 극대화는요,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이윤이 어떻게 구성됐니? 라고 하면은, 이 이윤은 기업이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요, 총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총 수입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 얼마짜리 하는 물건을 몇 개 팔았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Q를 우리가 총수입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 Q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총 비용은 주로 이제 생산 요소와 관련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왕이면은 비용을 이렇게 낮춰야지 이윤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살펴볼 거냐면, 이윤 극대화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비용을 극소화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알았어,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본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비용에 대한, 그 코스트에 대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기회비용과 회계학적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회비용이다 라고 하면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선택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았습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그 행동을 취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가능성의 가치. 그래서 포기에 따른 다른 가능성의 가치. 나 딴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로 우리가 비용을, 어떤 선택에 따른 비용을, 대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 개념이 정확하게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비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economic cost다 라고 하면 경제학적 비용이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나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현실에서는 이제 보통 회계 처리하는 가운데서 기업에서는 비용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 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 비용을 우리가 어카운팅 코스트다 해가지고 회계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 두 개는 약간 차이를 많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비용 다음 줄에 가보시면 기업의 회계 관행으로 봐서 비용의 핵심을 이루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 거기에 포함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지출한, 약간 명시적인 표현인 느낌이에요. 지출한 비용을 우리가 회계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선택 가능성에 따른, 포기에 따른 선택 가능성, 다른 가능성에 대한 기회비용과는 약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기회비용과 회계비용 사이의 차이점은 비용 계산할 때 명백한 비용만 포함하냐, 이게 명시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지출한 걸 이제 명백한으로 했는데 명시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포기에 따른 다른 가능성, 그런 기회비용 그걸 나타낸 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implicit라고 해서 암묵적인 비용도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명시적인 건 당연한 것이고 암묵적인 어떤 비용까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고려. 이렇게 직접 명시적인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시적 비용도 포함되고 더하기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거기 예가 나와 있는데요. 예. 자, 음식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할 때 자, 보통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족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야, 아빠 일 좀 도와 해가지고 그냥 일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저런 일을 시켰는데 인건비가 절약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른 데 가면 벌 수 있는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벌 수 있는 임금의 가치 있잖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자기는 안 주고 있는 건데 그걸 자기가 줬다라고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회계학적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 가족의 이 사람들을 이제 구성원들을 썼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았군 얘기할 수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가족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경제적 비용에 해당하는 이건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걸 뺀 나머지 거기서 얻게 되는 발생하는 이윤을 우리가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경제적 이윤. 자, 이건 뭐냐면 총수입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기회비용, 경제적 비용을 빼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회계적 비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비용을 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55페이지에 경제적 이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회계적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회계적 이윤이라고 하면은 총수입에서 회계적 비용만 뺀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비용은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제학이니까 경제적 비용이 정확한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몰 비용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매몰 비용. 자, 우리 매몰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기 보시면은요, 썬코스트라고 해서 이미 가라앉은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기회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세 줄, 네 줄 내려가 보시면 일단 지출된 다음에 일단이라는 말 나와 있죠. 일단 지출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일단 지출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우리가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작에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미 지나간 버스, 엎질러진 물은요, 그냥 끝나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은 엎질러진 물은 그냥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몰 비용이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지나간 과거, 내가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아이고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몰 비용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기업이 특정한 용도만 쓸모가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는데 돈을 썼어. 특정 용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계를 샀는데 거기에만 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운전하는 법을 배웠는데 탱크를 모는 법만 배웠어. 자동차랑 뭐 다르다 합시다. 그럼 탱크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한 용도만 쓸모가 있고요. 용도에만 쓸모가 있고 다른 데는 쓸모가 없는 거기에 생산 설비를 갖췄다라고 하면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만 사용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용도는 활용할 수 없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른 용도에는 활용이
불가능. 예,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매몰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생산 설비를요, 다른데 되팔게 되면 이게 쓸모가 거기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되팔게 되면 뭔가라도 돈을 건져야 되는데 건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없고 다른 게 팔 수도 없으면 이거요, 판매도 불가해. 판매가 불가해서 여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이거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용도로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요, 이 생산시설은 원래 의도했던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이거에 쓰지 않고 다른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발생하는 뭐 아쉬움, 이게 비용인데 이거는 딴 데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잘 음미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생산시설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경제적 비용은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은 빵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용이 들지 않은 거야. 이건 지나가 버린 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정 시 거기 보시면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생각하시죠? 구체적인 예를 볼게요. 구체적인 예가 광고비야, 광고비. 자, 어떤 기업이, 어떤 음식점 식당이 아주 유명 연예인을 광고로 사용했습니다. 자, 저를 보고 일리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 연예인이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일에 얽매여가지고 신문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우리 음식점의 광고로 이제 그 사람이 모델로 채용했거든요. 근데 광고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 광고 모델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라 할까 뭐 예를 들기엔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런 것들 계속 광고를 내보내야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시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둘러싸고 임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임원이 야, 수요와 생산 비용상의 조건을 모두 감안하면 3만 원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임원은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상품에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광고비까지 회수해야지 해서 5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다? 광고비는요, 한번 쏟아버리면 그건 다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임원과 후자에 나와 있는 임원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습니까? 라고 하면요, 후자 임원이 맞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투자한 광고비 아까우니까 회수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 A 광고 모델을 써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날린 거야. 이 A 광고 모델이 아주 꽝이 된 거야. 그래서 꽝이 돼서 이제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B라는 광고 모델을 우리가 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비에 들어간 거는 요거 두 개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물건을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보시면은요, 광고비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근데 256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근데 현실을 보면 연구개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제약회사에서 그런 뭐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막 신약개발 위해서 돈을 투자 부은 거. 근데 신약개발이 안 됐다. 그거 다 날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가 먼저 그 신약개발을 해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 그런 것도 약간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축적됐다는 측면에서 회수될 수 있겠지만 아예 그 비용들은 다 그냥 날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보시면 현실을 보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표를 붙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신약 같은 경우는 특허권으로 이제 저작권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그 특허가 보장된 기간 동안에는 다른 회사가 그걸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회수할 수 있어서 가격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매몰 비용하고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뒤에 다시 볼 건데, 이거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고정 비용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이게 생산량과 상관없이 픽스드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고정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줄 첫 번째 거기 마지막 단락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어떤 기업이 갖춰놓은 생산 시설이 특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갖추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인데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책걸상이라든가 공장의 설비, 기계 이런 것들을 회수할 수 없으면 그거는 매몰 비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때 마련한 책상, 걸상 이런 것들을 내가 재판매할 수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매몰 비용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고정 비용과 매몰 비용은 개념 자체가 다르게 규정돼요. 고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정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매몰 비용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한번 지출이 되면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죠. 고정 비용이 바로 매몰 비용인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번 또 보시면은요. 자, 세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이걸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비용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사적은 프라이빗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은 소셜인데요. 자, 거기 한번 예를 볼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유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돼.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배출합니다. 자, 근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사적 하면은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기업이 상품을 세 번째 줄 보세요.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인건비나 거기 나와 있는 원자재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을 사적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적 비용에서는 인건비나 아니면 거기 보시면은 원자재 구입 비용, 원자재 관련된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적 비용인데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이게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슬퍼진다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화시키는데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게요. 근데 정화하는데 비용은요, 이게 사적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환경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비용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우리 사적이라는 프라이빗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우리가 사적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비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사회적 비용은 이렇게 합시다. 사회적 비용은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얘기한 사적 비용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더하기 뭐가 포함되냐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약간
정화 비용, 외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러한 환경 오염을 정화시키는 그런 외부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5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그것도 사실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 거기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경장에서는 어떤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적 비용은 기업만 따지는 거잖아. 우리 경장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회 전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비용에 대한 개념을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그 기회비용과 회계학적 비용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매몰비용, 어떤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그런 것들을 잘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